5년 동안 발목 잡혔던 오송 제3국가산단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습니다. 규모를 40% 정도 줄이는 대신 규제는 풀기로 했습니다. 김영환 지사에게 오송 참사의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주민 소환 서명이 시작됐습니다. 12월 12일까지 120일 동안 이어집니다. 112 출동 지령을 현장에 실시간으로 알려야 할 순찰차 태블릿이 종종 오작동을 일으킵니다. 오송 참사 때 처음 불거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를 투표로 해직하기 위한 주민소환 서명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120일 동안 13만 6천 명의 서명을 받아야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건데 충북에서는 성공한 전례가 없어 이번엔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무더위 속에도 청주 성안길에는 서명에 동참하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해 김영환 충북지사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 길을 지나지 않게 돼서 저희는 살게 됐지만 거기서 진짜 비참하게 돌아가신 14분에 대해서 무한하게 좀 가슴 아프고 참담한 심정이고 적극적인 행정가로서 역할을 못하니까 저희가 좀 이런 걸 해서 이분들이 한 번 투표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주민소환 투표를 위해 필요한 서명은 충북 유권자의 10%인 13만 6천 명가량, 120일 뒤인 12월 12일까지 받아야 합니다. 청구인 대표자가 선관위에서 받아간 서명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서명을 제대로 받는지 감시하고 단속하는 비용만 26억 원에 이르고 실제 투표까지 이르면 117억 원이 더해져 전체 비용이 14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선관위는 추산했습니다. 이 비용은 모두 충청북도가 내야 합니다. 사전투표를 포함한 투표, 개표 등 수많은 절차 사무가 진행되므로 도지사 선거에 준하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김영환 지사가 속한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주민 갈등만 부추기는 혈세 낭비라고 연일 비판하고 있고 서명운동을 주도하는 측에서는 비용이 들더라도 주민 소환이 필요하다면서 혈세를 아끼려면 지금이라도 사퇴하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서명을 다 받아도 일일이 심사하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려 실체 투표까지는 앞으로 1년 가까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농지 전용 협의가 안 돼 5년을 끌어온 오송 제3국가산업단지가 당초 계획의 61% 수준으로 축소됩니다. 농식품부의 양보안을 충청북도가 받아들여 우선 사업을 시작하기로 한 건데 땅이 줄어든 만큼 공간 활용에 대한 선택과 재배치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오송역 주변 6개 마을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가 된 건 5년 전인 2018년 8월입니다. 676만 9천 제곱미터, 205만 평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 중 93.6%가 농업진흥지역, 즉 국가가 식량 확보를 위해 보존하도록 한 땅이어서 농식품부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수개월의 줄다리기 끝에 충청북도는 당초 계획했던 면적의 61%인 412만 5천 제곱미터, 125만 평 규모로 산단 축소를 결정했습니다. 강하게 반대하던 농식품부가 386만 제곱미터가 넘는 농지를 내주기로 한 데다 최근 오송 K바이오 스퀘어 입지 발표로 다급해진 충청북도로선 더 이상 산단 추진을 미룰 수 없었던 겁니다. 충청북도는 최근 10년 동안 해제된 농업진흥지역 가운데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원안대로 의사를 관철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한계점과 충북도의 최대 현안 과제인 K바이오 스퀘어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더 이상 협의를 늦출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산단 면적이 크게 줄면서 당초 계획했던 입주 기업 수와 공간 등에 대한 재배치가 불가피한 상황. 특히 K바이오 스퀘어의 핵심인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타운을 위해 카이스트가 요구한 땅은 전체의 약 18%를 차지하고 입주 의사를 밝힌 190개 기업이 요구한 땅 역시 이미 계획 면적보다 2배나 많았는데 이번 결정으로 줄 땅이 더 줄어든 겁니다.
기업을 선별해서 유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바이오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앵커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던 2만 세대 규모의 주거단지 조성은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80만 평이 축소되면서 그런 정주 여건이나 이런 게 축소되고 또 이제 고밀도로 하면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충족하려고 하고요. 산단 부지에서 제외된 나머지 39%의 땅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개발을 이유로 2017년부터 토지거래 허가는 물론 개발과 건축 제한까지 3중 규제를 받아왔는데 보상 한 푼 없이 없던 일이 된 겁니다. 심지어 이 규제는 남은 땅이 산단 조성에 필요 없다는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1년 정도 더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대폭 축소된 오송 3산단. 내년 하반기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받은 뒤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청주와 보은을 잇는 국도 19호선 봉계터널 통제에 이어 오회도로에서도 낙석이 발생해 추가 통제됐습니다. 보은국토관리사무소는 지난 12일 오후 3시 반쯤 보은군 내북면 이원리 지방도 575호선에서 40톤의 낙석이 발생해 해당 지점을 전후한 구간을 통제하고 산회 수안면 방향으로 우회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낙석은 모두 치웠지만 통행 재개 여부는 안전점검을 모두 마친 뒤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충청북도와 보은군이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을 추진합니다. 충청북도와 보은군, 농업회사법인 K는 충북도 내 곤충산업 거점화 체계를 구축하고 2024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을 위한 정부 공모사업에도 공동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비 100억 원을 지원하는 농림부의 2024 곤충산업 거점단지 사업 대상은 올해 12월 공모를 시작으로 내년 4월쯤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국내 곤충업 신고 현황은 2012년 908개소에서 2021년 3천여 개소로 3배 이상 늘었고 이 가운데 충북은 286개소로 전국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경찰은 참사 40분 전 장소를 특정하고도 출동하지 못했죠. 현장 경찰관은 순찰차 태블릿에 지령이 뜨지 않아 몰랐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자동으로 떠야 할 이 지령 내용이 세로 고침을 눌러야만 뜨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번이 처음도 아니었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송 참사 40분 전 112 상황실이 실제 출동 지령을 내렸던 오송파출소 순찰차입니다. 2건의 출동 지령이 내려왔지만 실시간 이걸 안내해야 할 태블릿 PC에는 사건 내역이 없다고 떠 있습니다. 세로 고침을 누르자 그제야 사건 목록이 나타납니다. 지금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세로 고침하면 이제 나옵니다.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지령은 실시간 자동으로 모니터에 표기돼야 정상인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화면상으로는 오작동 여부를 알 수도 없어 세로 고침을 누르지 않으면 새 지령이 왔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오송 참사 40분 전 현장으로 달려가 교통 통제를 하라는 결정적 지령이 현장에서 증발했던 이유입니다. 전화번호라든가 신고자의 위치, 그다음에 신고 내용이 태블릿 PC에 현출이 되는데 그걸 못 보고 출동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비단 이 순찰차 장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찰서 내부망에는 지령이 한 번씩 들어오지 않아 재부팅하는 경우가 잦다. 주기적으로 껐다가 켜야 한다는 등 장비 문제를 지적하는 글과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날씨가 덥거나 그러면 이제 그 순찰차 실내 온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태블릿 PC가 오류로 인해서 신고가 접수되지 않고 이에 대해 경찰청은 순찰차 태블릿을 교체하거나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태블릿은 지난해 보급된 기기로 산업용으로 개발돼 80도까지 견딜 수 있고 무엇보다 무전과 휴대전화 등으로 2중, 3중 전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일선 경찰관들에게는 차량을 장시간 정차하는 경우 그늘에 주차하거나 창문을 열고 근무 교대 때마다 전원을 껐다 켜라고 주문했습니다. 전국에 보급된 순찰차 태블릿의 전체 용량은 64GB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수영 선수 황선우가 뺑소니 의심 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진천경찰서는 13일 오후 7시 반쯤 진천군 광해원면의 한 도로에서 80대 남성을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치고 현장을 벗어난 황선우 선수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 선수는 30여 분 뒤 현장에 다시 돌아와 사고를 낸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광복절 오토바이 폭주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충청북도 경찰청은 청주 도심에서 빈번한 폭주족을 막기 위해 교통경찰과 암행순찰팀, 기동대 등 인력 50여 명과 순찰차 19대를 주요 집결 예상 지점에 집중 투입합니다. 앞서 충북경찰은 어린이날과 5월 18일 등에 나타난 폭주족 57명을 자동차 관리법과 신호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한 바 있습니다. 충주의 한 창호 제작업체에서 50대 노동자가 사고로 숨졌습니다. 충주경찰서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 오후 6시 20분쯤 폐기물 운반 도중 넘어진 지게차에 깔린 50대 남성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노동부는 안전관리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약을 투약하고 성매매까지 한 전직 교사가 집행유예를 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월부터 3개월 동안 SNS로 마약을 구매해 투약하고 2차례 성매매를 한 전 교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준법 의식을 갖춰야 할 교사로서 1심의 양형은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올해 절반도 안 되는 충북교육청의 내년도 교사 임용 계획을 두고 교육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주교대 총동문회는 학력 인구 감소로 교대 존립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도심권 과밀학급과 작은 학교가 공존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원 감축은 공교육의 질적 하락을 가져올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증원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국 교대 9곳과 함께 집단 행동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발표한 내년 공립교사 채용 규모는 전체 182명으로 올해보다 200명 넘게 줄었습니다. 괴산의 31.9m 높이의 대형 국기계양대가 준공됐습니다. 괴산군 국기계양대 건립추진위원회는 1919년 3월 19일 충북 최초의 독립만세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관내 125개 단체와 군민 864명의 성금을 모아 유기농 엑스포 광장에 대형 국기 계양대를 세웠습니다. 호국성지 랜드마크 역할을 할 이 계양대에는 가로 7.2m, 세로 4.8m의 대형 태극기가 걸립니다. 진천군이 78주년 광복절을 맞아 대형 태극기를 개양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치한 태극기는 가로 12m, 세로 4m, 일반 태극기의 100배 정도 크기로 진천군청과 진천군립도서관, 화랑관과 덕산읍 혁신도시 출장소 등 4곳에 개양됐습니다. 진천군은 오는 27일까지 2주 동안 대형 태극기를 개양할 계획입니다. 내년에 진천에서 열리는 충북 도민체전 상징물이 정해졌습니다.
진천구는 지난 6월 한 달 동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도민체전 상징물 공모에서 으뜸도시 생거진천 하나 되는 충북도민을 슬로건 부문 최우수작으로 선정했습니다. 뉴스를 마치